신계를 논문 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38강 SPSS 다중회귀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가설은요, 모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혹은 모든 독립변수들의 회귀 개수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규모가설이라고 부르고요. 이와는 반대로 독립변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 혹은 독립변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회귀 개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목표는 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인데요. 대립가설이 채택되려면 이 p-밸류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나온 p-밸류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제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단순 회귀 분석의 절차와 거의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다 동일한데 한 가지만 달라요. 즉 다중공손성의 점검만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다중공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가 투입될 수 있잖아요. 2개 이상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들 간에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관 개수를 구했을 때 0.8 이상이 나타났다, 혹은 연구자에 따라서는 0.9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다중공손성이 존재한다,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손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이제 평가하는데요. 알자승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즉 설명력이 얼마인지를 이제 2단계에서 평가를 하고요. 3단계에서는 회귀 모형, 즉 회귀선의 적합도 검증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출력 결과에서 아노바 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p-밸류가 나와요. 이때 이 p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게 나타나면 우리는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 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독립변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 개수, 기울기의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 개수의 우리가 유의 확률 P값을 보시고요. P값이 각각 그 회귀 개수를 보시고요.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나는 회귀 개수가 있다면 그 회귀 개수는 바로 이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독립변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어야 된다. 이러한 평가는 각 독립변수마다 각각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 SPSS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할 겁니다. 하나는 모두 선택 방법을 사용해서 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텝와이즈, 즉 단계 선택 방법을 통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실습 21-1번 모두 선택 방법, 다시 말하면 엔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엔터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 분석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재직기간과 교육기간인데 이 부분은 바로 독립변수로 사용된 겁니다. 연속형 변수이면서 독립변수로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연간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종속변수로 투입될 거예요. 이 종속변수인데 연간급여는 연속형 변수로 또 측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은요, 재직기간과 교육기간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연간급여에 영향을 준다가 이제 대립가설인데요. 우리는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데이터는요, 제21장 다중회귀 분석 데이터가 되겠고요. 분석 방법 메뉴 선택은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그래프 산점도 점도표로 들어가서 행렬 산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성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석,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을 차례대로 들어가서 또 상관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즉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 개수를 구해서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 메뉴를 차례대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잔차의 정규성이라든지 독립성 그리고 등분산성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회귀 분석, 선형을 차례대로 클릭해서 들어간 후에 회귀 분석, 즉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위해서 선택할 부분들이 있어요. 체크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통계량 옵션에서 추정값을 체크를 하고요. 잔차에서 이제 더비너슨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선성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선성 진단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출력되는 정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VIF가 되겠습니다. 분산 팽창 인자라고 해서 이 값이 10 이상이면 우리가 10 이상이면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IF 값은 10보다 적게 나와야 우리가 이제 공선성이 없다고 진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형회귀의 도표 옵션에서 또 X축에 ZPRED 그리고 Y축에 ZRESID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표준화 잔차 도표에서 정규 확률 도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장 옵션에서 잔차의 표준화, 영향력 통계량의 표준화 DF, FIT를 체크하셔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결과, 이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 이제 모두 선택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되는데요. 이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해서 다중회귀 분석 결과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수정된 알자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알자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케이스 수하고 독립변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를 두 가지를 다 반영해서 조정된 이제 우리가 알자성이 수정된 알자성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알자성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알자성보다는 수정된 알자성을 보고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독립변수인 재직기간 그리고 교육기간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얼마냐면 45.5%다. 45.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귀 분석 결과 안오바 테이블이 나왔는데 안오바 테이블에서 P값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회귀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결과를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상수항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두 가지의 우리가 관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B는 비표준화 회귀 개수고요. 표준 오차 그리고 베타는 표준화 회귀 개수가 되겠고요. T값, P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재직기간의 B는 이렇게 나왔고 교육기간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베타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베타가 중요한 것은 크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를 사용합니다. 즉 여기에서 재직기간이 0.612 교육기간은 0.219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봤을 때 이 재직기간이 연간 급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교육기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측 목적으로 사용할 때 식을 만드는 것은 이 부분을 사용해서 식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는 비표준화 회귀 개수 쪽인데 이 비표준화 회귀 개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식을 만들고 그리고 독립변수들을 새롭게 투입했을 때 넣었을 때 우리가 종속변수 값을 예측할 때 이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점검을 해보니까 재직기간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교육기간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이 다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재직기간과 교육기간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플러스니까요. 부호가 플러스니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식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된 알자성을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하고 F값, 아노바표에서 F값을 이렇게 갖다 놓고 통계적 유의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B는 비표준화 회귀 개수고요. 이쪽 오른쪽 베타는 표준화 회귀 개수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다 동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할 수가 있고, 이 스타 표시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유의, P값에 대한 유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스타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거고요. 1스타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실습 21-2 단계 선택 방법 스텝 와이즈에 의한 다중회귀 분석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교재 50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문제는 동일합니다. 통계실습 21-1과 동일한 실습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독립변수는 2개가 사용이 됐고요. 연속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지금 연간급여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연속형 변수로 우리가 측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대립가설은 재직기간과 교육기간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연간급여에 영향을 준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실습 데이터는요, 21장 다중회귀 분석 데이터고요. 분석 방법 메뉴 선택에서 첫 번째, 그래프 산점도 점도표에서 이제 행렬 산점들을 체크하시면 우리는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성을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으로 차례대로 들어가서 이제 분석하시는데요.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석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 메뉴로 차례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요. 잔차의 독립성, 정규성, 그리고 등분산성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회귀 분석, 선형을
차례대로 들어가서 회계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분석을 수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통계량 옵션에서 우리가 회계 개수의 추정값, 그리고 잔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더빈-왓슨, 그리고 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선성 진단을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중회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선성 진단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로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냐면,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VIF 값을 가지고 할 거예요. 분산, 팽창, 인자 값을 가지고 하는데, 이 값이 10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되고요.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이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회기 두 번째에서는 도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X축에는 ZPRED, 그리고 Y축에는 ZRESID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규 확률 도표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확률 도표를 화면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장 옵션에서 표준화 체크해 주시고요. 표준화 DFFIT도 체크를 하시고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단계 선택법에 의한 다중회계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F값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노바 테이블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노바 표에서 가져왔고 유의적으로 나왔어요. 따라서 회기 모형 1단계 회기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2단계도 지금 유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단계 회기 모형도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기 모형의 설명력은요, 위에 나와 있는데 수정된 알자성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정된 알자성하고 그냥 알자성은 조금 달라요. 알자성은 우리가 케이스 수라든지 독립변수 수를 모두 고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된 알자성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지표를 만든 겁니다. 따라서 다중 회기 분석에서 사용하는 알자성은 수정된 알자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1단계, 즉 재직기간을 하나 넣었을 때 1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지금 4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2개를 입력했어요. 2개를 우리 변수를 입력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입력하니까 얼마가 됐냐면 45.5%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즉 다시 말해서 1단계에서는 재직기간 하나만 1단계에 투입된 거고, 2단계에서는 이제 교육기간까지 2개가 이제 투입되었는데, 이 재직기간 하나만 투입했을 때보다 교육기간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는 0.035만큼, 즉 3.5%만큼 설명력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1단계에서는 재직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재직 기간에 대한 유의 확률, 이 3스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재직기간은 종속변수인 연간급에 통계적으로 정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투입되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재직 기간과 교육 기간은 연간급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표준화 회계 개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보시고 어떤 것이 어느 변수가 더 큰 영향을 종속 변수에 주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재직 기간은 회계 개수가 표준화 회계 개수가 0.612, 교육 기간은 표준화 회계 개수가 0.219이니까 우리는 교육 기간보다 재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제 연간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실습
21-1번은요,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바탕 화면에 있는 SPSS 분석 데이터 폴더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다중회귀 분석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여기에서 변수 보기를 가보시면 척도가 척도로 다 되어 있어요. 연속형 변수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보기로 다시 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재직기간과 교육기간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죠? 이 두 가지는 독립변수가 되겠고요. 요 연간급여는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성 점검을 위해서 그래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프에 산점도 점도표 들어가시고요. 클릭. 다음에 행렬 3점도 클릭하시고 정의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교육기간 클릭하셔서 행렬 변수를 보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재직기간과 연간급여, 재직기간과 연간급여 간의 선형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간과 연간급여, 종속변수 간의 관계도 선형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형적이다, 선형성 과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석에서 우리가 다중공존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 들어가시고요. 이별량 상관 들어가신 다음에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한 삼각형만 표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관관계 결과가 나왔는데 재직기간과 교육기간 간의 상관 개수만 보면 되는데 0.20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0.8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다중공존성은 없다. 즉 독립변수인 재직기간과 교육기간 간에는 이제 다중공존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메뉴에서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회귀 분석 이렇게 들어와서 선형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간급여를 종속변수로 보내주시고요. 재직기간과 교육기간을 선택하셔서 독립변수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량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공선성 진단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더빈-왓슨 단차의 독립성을 보기 위해서 더빈-왓슨 체크하시고 계속 버튼, 그리고 도표에서 ZRESID를 Y축에 그리고 ZPRED를 X축에 넣어주시고 히스토그램 정규 확률 도표 클릭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옵션에서는 잔차에서 표준화를 체크해 주시고요. 영향력 통계량에서 표준화 GFFIT를 클릭해 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눌러서 분석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모형은 수정된 R제곱이 45.5%, 0.455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기간과 재직기간이 연간급여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5.5%다. 그리고 더빙-왓슨이 2.005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2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는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즉 독립성 가정이 만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보기 위해서 아노바표를 이렇게 보면 F값이 21.443이 나왔고 유의 확률 P값이 유의 수준 0.001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따라서 회귀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먼저 VIF 분산 팽창 인자를 보면은 재직기간, 교육기간 다 1.044가 나와서 이 경우 1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독립변수 간에는
다중흡수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개수의 표준화 개수, 비표준화 개수, 뭐 T값, PU 확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해설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제 종속변수의 연간급여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PP도표를 봐도 우리가 종속변수의 연간급여가 정규분포를 한다. 그리고 잔차의 등분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그 사이에 우리 점들이 찍혀져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잔차가 등분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파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파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ZRE하고 SDF가 나와 있어요. 이 ZRE가 여기에서 3 미만이면 우리가 이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SDF는 2 미만이면 좋은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3을 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3을 넘으면 우리는 이제 이상치라고 판단해야 되고 SDF도 2를 넘으면 이상치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ZRE가 다 3 미만으로 나와서 여기 다 나왔죠. 그리고 SDF는 2 미만으로 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ZRE 여기에서 표준화 잔차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데이터, 즉 다시 말해서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 메뉴에서 우리가 기술 통계량 다시 데이터 탐색으로 오시고요. 여기에서 여기 ZRE 이 부분을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요. 도표에서 요 히스토그램과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를 클릭하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데 여기 외도와 외도가 2 미만, 첨도가 7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종속변수의 잔차가 즉 뭐죠? 정규분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규성 검증 결과에서 샤피로-울크 검증 결과를 봐도 이 p-밸류가 0.45로 나와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종속변수인 연간급여가 정규분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봐도 정규분포를 하고요. 이 그림을 봐도 정규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QQ도표를 봐도 우리 QQ도표를 봐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 정규분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치 점검과 이제 잔차의 정규성 점검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다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통계 실습 21-2까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통계 실습 에서 21-1과 2는 거의 동일한데 차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만 이제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미 다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가정 조건 다 충족했고요. 자, 여기에서 회기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선형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미 이제 통계 실습 21-1번에서 선택한 것들이 다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통계량에서 뭐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할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도표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저장도 다 2개가 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네요. 잘 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부분이 다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21-2번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계 선택 방법을 사용해서 다중의 분석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결과가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자, 결과를 잠시만 보면요. 1단계 모형의 이제 수정된 R제곱은 42%가 됐어요. 42%고 2단계는 이제 재직기간에다가 교육기간까지 넣은 거거든요. 1단계는 재직기간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수정된 RDA 곱도 크기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42% 설명력, 2단계 즉 재직기관과 교육기관을 모두 넣었을 때는 45.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형에서 더비너스는 2.005가 나왔기 때문에 2에 가깝죠. 따라서 잔차들 간에는 자기 상관이 없고 독립성이 있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노바 표에서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단계 1 모형을 보면은 유효확률이 0.006보다 적고 2단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 유의적이기 때문에 1단계 회귀 모형, 2단계 회귀 모형은 모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검증 결과를 확인한 개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했고요. 하나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VIF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1단계에서는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중공수성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로 나왔고 다만 2단계에서는 재직기관과 교육기관 두 개가 다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중공소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값이 1.044, 1.044가 나와서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VIF가. 따라서 우리는 두 변수 간에는, 즉 재직기관과 교육기관 간에는 다중공소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종속 변수의 이제 정규분포 여부 이렇게도 표시해 줬고요. 이런 식으로 또 정규분포 PP도표를 봐도 정규분포 여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차 산점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분산 여부를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분은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1장 다중회귀 분석, 제20장 단순회귀 분석 이 두 챕터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제38강 SPSS 다중회귀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